하나손해보험 근데 오랫동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딱 일주일간의 행복, 그래서 일주일 이후에 다시 15만원 축소가 되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가입보단 사후관리 보험왕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시 특판으로 출시가 됐던 한화손해보험의 간병인보험 30만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표준체나 355 유병자 간편보험만 있기 때문에 정말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345나 335, 325 결론은 병력이 많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가입이 매우 어렵다는 거죠. 자, 하지만 3호 5년 이내 입원 수도 있어도 웬만큼은 예외 질환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는데도 매우 좋다라는 거. 간병인보험 3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회사는 한화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요양병원 제외된 30만원 주는 게 아니고요. 요양병원 제외된 20만원까지만,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전국에 있는 47곳에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 불렀을 때 10만원 더해서 3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병인보험 4년 전에 출시가 돼서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기존에 가입된 거 다시 중복 가입은 안 돼요. 그런데 기존에 가입됐던 거 이참에 보험료나 아니면은 보장 한도, 예전에는 15만원짜리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10만원짜리나. 그래서 그런 거는 정리하시고 이번에 30만원짜리로, 또 그전에는 요양병원이 첫날부터 180일까지만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365일까지 있다 보니까 보험료와 보장 내용, 보장 한도 여러 가지 비교해서 갈아타시라는 거죠. 물론 간병인보험 없는 사람들은 일바 따로 하나손해보험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간병인보험 가입 안 하신 분들 하나손해보험,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병인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험료나 보장한도, 한도가 15만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이 되어 있을 텐데 30만원까지, 그리고 가족간병, 공동간병, 면책, 감액, 그거 외에도 약관에 뭐뭐뭐 제외, 보장 제외, 이런 독소조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는 쪽으로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거 외에도 요양병원 365일 아니면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비교해서 준비하시길 추천합니다. 이 상품 어떤 게 장점이 있는지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타사와 보험료와 약관을 비교해 드리면서 왜 한화가 짱이야, 한화생명이 좋은지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유병자는 안 되겠죠. 유병자 가능한데요. 제가 안 된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요즘엔 정말 간병인 필수예요. DB손해보험은 그 전에 15만원, 많아봤자 20만원인데 요거는 20만원 플러스 상급종합병원 갔을 때 10만원 나오고, 그거 외에도 요양병원 6만원, 타사들은 거의 요양병원이 5만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간호간병 7만원은 웬만하면 다 비슷하니까. 그리고 타사들은 이 요양병원이 180일까지만 되지만 하나손해보험은 365일까지 된다. 이렇게 간병인보험 다 똑같다고 제 영상 무시하거나 아니면 안 보시면 스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간병인보험은 천지 차이로 틀립니다. 간병인보험 30만원까지, 상급종합병원 포함해서 3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이게 매우 큰 장점이에요. 면책기간이 없어요. 감액기한도 없고요. 물론 유병자 간편보험에는 면책 감액기한이 있지만, 면책기한은 없고 감액기한은 있지만 표준체는 없다. 타사들은 가족간병 안 되는 회사가 은근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손해보험은 가족간병 되고요. 공동간병인도 안 되는 회사가 은근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손해보험은 공동간병이 된다. 그리고 공동간병이 써가지고 한 명 간병이 쓰고 한 4명, 5명 n분의 1로 하거든요. 7만원 미만 시에는 50%, 7만원 이상 시에는 100% 나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손해보험도 똑같고요. 하지만 타사들은 8시간 미만 시에는 보험금 안 주는 회사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손해보험은 8시간 기준이 아니고 7만원 미만 시에 50%, 7만원 이상의 100%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또한 하나손해보험은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없기 때문에 타사에 있는 직접적인 치료 때문에
보험금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리스크를 안고 가입하지 마시고 문구가 없는 회사로 준비를 하시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보장제외, 뭐뭐 기간 없음, 이런 독소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요양병원도 유일하게 하나손해보험이 365일까지 돼요. 타사들은 365일까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사 약관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약관은 하나손해보험인데요. 하나손해보험도 똑같습니다. 7만원 미만 시에는 50%, 7만원 이상에는 100%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타사들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8시간 이상을 써야 보장이 되고 8시간 미만은 50%만 낸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감액기한도 있고. 그래서 8시간 미만 시에는 50%나 혹은 보장이 아예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간병인 안 되는 회사도 은근히 많아요. 이런 회사가 은근히 있기 때문에 공동간병인 있는 회사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화생명인데요. 한화생명도 8시간 이상 있을 때 하루로 간주해서 보장이 된다. 8시간 미만은 어떻게 한다? 아예 안 나온다. 8시간 미만은 아예 안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8시간 이상 그런 문구가 여기 또 있죠.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도 DB손보. DB손보도 8시간 미만에 했을 때는 보장이 안 된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8시간 이상. 8시간 이상. 그래서 24시간, 8시간 이상이면 다 보장이 돼요. 근데 6시간 썼다? 보장이 안 됩니다. 물론 간병인 고용했을 때 8시간 안 쓴다고 하면 간병인도 요즘에 돈이 안 되면 안 나와요. 요즘에 부르는 게 가격이고 간병인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8시간 이상 쓰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8시간 미만 안 나오고 8시간 이상 나오고 이렇게 안 나오고 이런 약관이 없는 회사로 가입할 필요가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기는 훈구센명이에요. 훈구화재도 가족간병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공동간병이 보험금 청구가 매우 중요하고 이상 없으면 가입은 보장이 되지만 여기 있는 대로 8시간 미만 시에는 보장이 안 돼요. 8시간 이상에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신한라이프네요. 신한라이프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없는 회사로 하는 게 좀 좋긴 하겠죠. 근데 뭐 솔직히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있냐 없냐 이걸 대해서 보험금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솔직히 그러지는 않아요. 뭐 간병인 보험이 출시가 된 지가 한 4년 됐는데요. 나오면서 보험금 청구하면서 뭐 직접적인 치료 때문에 보험금이 부지급되거나 안 나오는 회사는 없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없는 회사로 준비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신한라이프는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있고요. 그리고 있다.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손보. 하나 할 때 하나손보. 자, 하나손보는 가족간병이 안 돼요. 자, 간병인의 정의. 간병인을 사용할 실질적인 간병 서비스를 여기까지는 다 오케이. 다 알겠어요. 근데 단 가족을 간병인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게 나와 있어요. 결론은 하나 할 때 한화가 아니에요. 추천해드리는 한화손해보험은 30만원이 아니고 하나은행 할 때 하나손보는 가족간병 안 되기 때문에 웬만큼은 피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보험. 간병인 7만원 미만 시에는 50%, 7만원 이상에는 100% 이렇게 해서 한화손해보험은 지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8시간 이상이면 100%, 8시간 미만이었을 때는 아예 지급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8시간 미만이냐 8시간 이상이냐 이렇게 약관이 바뀌었는데 웬만해서는 아직까지 약관이 안 바뀌는 7만원 미만 시에는 50%, 7만원 이상은 100% 이렇게 그렇게 있는 회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간병인의 정의는 의료기관에 소속이 되거나 간병인 중개사 서비스를 사업자에 등록해야 해서 가족간병은 안 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서 뭐 케어네이션 이런 걸로 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기는 어디냐면 훈구센명. 훈구센명은 8시간 이상이면 100% 지급이 되고요. 8시간 이하는
예, 아예 지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급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간병은 안 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약관에 가족 간병은 됩니다 이런 문구가 없어요. 반대로 아까 전에 하나손부처럼 가족 간병은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됩니다 외에 그 문구가 없으면 전부 다 보상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도양생명 같은 경우도 가족 간병이 도양생명도 7만원 미만 시에는 50%, 7만원 이상은 100%예요. 8시가 미만이면 안 나온다 그런 게 아니고 한화손해보험처럼 7만원 미만 시에 50%, 7만원 이상은 100% 이렇게 지급이 된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역시 요즘에 다 웬만큼 바뀌었죠. 그래도 8시간 미만 시에는 50%, 8시간 미만 경우에는 가입금액이 50%가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8시간 이상 했을 때는 100% 지급된다. KB손해보험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ABL은 8시간 미만이 했을 경우에는 아예 지급이 안 해줘요. 50%만 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고 아예 지급을 안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DB생명은 뭐 가족간병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가족간병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은 8시간 기준이 아니고 7만원 미만 시에는 50%, 7만원 이상에 100%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KB라이프도 8시간 기준으로 미만은 보장 안 되고 이상이면 된다. 그게 아니고 금액으로 7만원 미만 시에는 50%, 7만원 이상은 100% 이렇게 나온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상도 DB손해보험이랑 똑같아요. 8시간 미만이었어요. 50%, 8시간 이상이면 100%. 그 미래에셋도 8시간 기준이 아니고 7만원 미만 시에는 50%, 7만원 이상엔 100%. 하지만 미래에셋은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라이나손보험이다. 라이나손보험은 간병인 보험이 없고요. 이건 라이나생명. 그래서 라이나생명은 10만원 기준으로 7만원도 아니고 10만원이면 좀 그렇다. 그죠? 이거는 라이나생명이고요. 하나손해보험처럼 이렇게 여러가지 되는 회사는 거의 없다. 그래서 하나손해보험 외에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딱 요대로만 하시면 돼요. 항해에 중환자실 100만원, 질병 중환자실 50만원. 이건 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간병인 20만원과 그 다음에 180일 이상 20만원 요 부분들, 그리고 한국종합병원에 갔을 때 10만원 플러스 알파 더 나오고요. 요양병은 유일하게 한화손해보험만 1일부터 180일, 그리고 181일부터 365일까지 6만원. 요 181일 이상부터만 하나밖에 없어요. 훈국이랑. 요즘에 새로 출시돼. 근데 훈국도 조만간 없어진다고 하니까 181일 이상 요양병원은 한화생명과 하나손해보험밖에 없다. 간호간병 첫날부터 180일까지 7만원, 181일부터 365일 7만원. 요거는 뭐 모든 보험회사가 다 있기 때문에 솔직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여전히 업계 유일하게 간병인 사용 입원 생활비예요. 타사들은 질병이나 상해나 각각 나눠져서 분리돼서 가입이 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상해든 질병이든 상관없이 다 묶어서 하여튼 간병인만 부르면 30만원 나오는, 그래서 간병인 사용 입원 생활비라고 틀립니다. 그래서 질병과 상해 각각 나눠져서 가입이 되는 타사들은 모든 보험사가 운영이 되지만 하나손해보험은 간병인 사용 입원 생활비라고 해서 상해와 질병 합산해서 단독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타사들은 상해 질병 구분이 있지만 상해 질병 모두 다 보장이 돼요. 모두 다. 이게 큰 장점이에요. 타사들은 건당 한도가 있어요. 상해와 질병 180일. 하지만 연간 한도입니다. 연간 한도가 더 유리하다. 그리고 동의질병 180일 면책이 있지만 하나손해보험은 면책 없이 첫날부터 평생 입원해서 간병인 부르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동일 상해는 타사들은 첫날부터 180일까지만 돼요.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도 181일부터 365일 딱 한 번만 보장이 돼요. 결론은 첫날부터 365일 딱 한 번만 보장이 된다. 하지만 하나손해보험은 첫날부터 180일이 아니고 180일, 365일
그 다음에 540일, 그 다음에 730일 모두 다 보장이 된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요양병원 타사들은 180일이 이상 없어요.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180일부터 365일 요양병원이 있다라는 거. 이 예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질병이에요. 한화 같은 경우는 첫날부터 180일, 180일부터 365일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화손해보험은 한 질병으로 입원해서 간병인을 불렀어요. 그건 첫날부터 180일 보장받고 중간에 면책이에요. 근데 이 면책 기간을 181일부터 365일까지 보장이 되죠. 그리고 이제 365일까지 보장되고 또 면책인데 그거는 위에서 또 면책 이후에 살아나기 때문에 1일부터 180일, 그리고 또 면책 180일부터 365일. 결론은 서로 크로스하면서 퐁당 보장이 돼요. 결론은 쭉 평생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타사들은요 첫날부터 180일까지 보장되죠. 면책 180일 한화손해보험처럼 똑같아요. 이 면책 공백을 밑에 181일부터 365일까지 커버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1일부터 180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지만 그 밑에 180일부터 365일이 면책인데 그 다음부터는 1회만 보장이 되고 그 다음부터 보장이 안 돼요.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또 보장이 되죠. 그러니까 한화는 이제 공백 없이 계속 보장이 되는데요. 근데 타사들은 1일부터 180일은 두 번까지만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보장을 안 해줘요. 180일부터 365일은 한 번만 보장해주고 아예 보장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한화손해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이유라는 거죠. 자, 근데 상해는 더 심각해요. 상해는 한화손해보험은 질병처럼 퐁당 돌을 던지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백 없이 계속 180일까지 보장이 되고 면책되는 부분은 180일부터 365일까지 보장이 되는 거고 또 면책되는 부분은 1일부터 180일까지 서로 크로스하면서 교차하면서 보장 공백이 없는데요. 타사 상해 간병인 보험은요 딱 한 번만 보장이 돼요. 1일부터 180일 보장이 되고 종료가 되죠. 그리고 181일부터 365일까지 되는 거는 딱 한 번만 보장이 되고 아예 보장이 안 돼요. 결론은 첫날부터 365일 딱 1년만 보장이 되고 그 다음부터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질병이든 상해든 이런 보장 공백 없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차이점이다. 그래서 타사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뇌경색으로 720이 입원했어요. 타사들은 180일까지 요양병원 제외된 15만원, 요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 7만원. 근데 요양병원이 한화가 좀 만원 많죠. 이렇게 해서 1년까지 보장이 되고 그 이후에는 보장이 또 안 된다. 한화는 되지만. 그러니까 차이점이 2,600만원 차이, 보장액이. 타사들은 8,100만원 받았는데 한화는 1억 8천 받았어요. 그러니까 2,600만원 차이예요.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저 보험한테 그랬잖아요. 간병인 보험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간병인 보험은 엄청나게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가입이 되느냐 가입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보장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더 심각해요. 진짜 사고로 상해로 다쳐서 3년간 간병인을 불렀어요. 타사들은 딱 한 번만 보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400만원.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1억 6,400만원. 그러면은 차익이 1억 950만원. 하나로 가입하느냐 하나 외에 다른 회사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1억 900만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화손해보험이 보험료가 비싸냐고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에도 불구하고 1억 950만원. 이거는 똑같이 타사와 15만원 기준일 때. 근데 한화손해보험은 이번 달 2월 28일까지만 30만원 가입이 되잖아요. 30만원 가입이 되니까 엄청난 차이란 겁니다. 세 번째, 치매로 요양병원에서 공동간병인을 10년간 사용했어요. 타사는 9,200만원. 9,200만원. 5만원치. 요양병원 어떻게 되죠? 요양병원 1일부터 180일까지만 된다고 했잖아요. 1일부터 180일을 10년간. 그건 1850일이에요. 그냥 9,250만원 되겠죠? 1일부터 180일까지만 되니까.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10년 내내 365일 보장이 되니까 10년 3650일이죠. 365일 곱하기 10년 3650일
계속 무한반복 사고 우려먹듯이 계속 보장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2억 1,900만원. 타사와 비교하면 1억 2,650만원. 1억 2,650만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보험료는 비슷한데. 자, 15만원 기준일 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번 달 한시적으로 30만원까지 가입이 되니까 15만원 여기서 더 플러스 곱하기 2를 하면 거의 뭐 5,200만원 위에는, 밑에는 거의 뭐 2억 2천만원, 밑에는 2억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타사 대비. 그러니까 가입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죠. 가입 안 하는 게. 이제 보험 가입이 아예 안 됐거나 바빠서 아니면 병력 때문에 기존에 가입 안 됐다가 이번에 가입이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오로지 유일무이하게 그냥 하나손해보험 딱 하나만 가입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중복 가입이 안 되니까. 기존에 간병인보험 15만원, 10만원, 20만원 가입하신 분들은 빨리 30만원짜리로 보험료 보장 한도 역대급 30만원, 타사는 15만원, 20만원인데 그 요양병원 365일대고 타사는 180일, 그리고 상해는 무한반복, 타사는 딱 1회만, 그리고 간병인도 퐁당퐁당 무한반복, 한화는, 타사는 2번까지밖에 보장 안 되니까 540일. 그거 빼놓고도 8시간 미만 시에 보장 안 되는 직접적인 치료 문구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가입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는 겁니다. 이상할 정도. 그뿐만 아니에요. 보험료 보장 내용 여러 가지 이번 달 말까지만 가입이 됩니다. 이제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손해보험은 계속 다 보장이 되지만 위에 거 밑에 질병이죠. 타사는 180일은 딱 2번까지만 보장이 되고 365일 한 번밖에 보장이 안 돼요. 결론은 540일까지만 보장이 되고 그 이후로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 이거는 질병이에요. 질병. 자, 상해에 봤을 때는 상해는 다 돼요. 똑같이 질병처럼 한화는. 하지만 타사들은 1위부터 180일 딱 한 번, 181일부터 365일 딱 한 번. 결론은 1위부터 365일 딱 한 번만 보장이 되고 그 이후로는 죄송합니다. 보장 안 됩니다. 보험금 안 나옵니다. 보험회사가 면책이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멘붕. 그때 보험왕 얘기를 들을 걸 하고 후회하셔봤자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엄청난 차이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 8가지, 타사들은 이 8가지가 안 된다고요. 면책 감이 없거나 가족 감병 되면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있던가 8시가 있던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한화는 이 8가지 말 그대로 팔방미인이에요. 이 8가지가 다 되기 때문에 팔방미인으로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입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그래서 근데 오랫동안 기다려주지 않아요. 결론은 이번 달 말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유튜브 찍으면서 전화가 불티나게 전화 오고 있습니다. 가입던 여러가지 보험 비교해 주셨는데 한화가 365일 제일 좋아요. 하나손해보험 근데 오랫동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딱 일주일간의 행복. 그래서 일주일 이후에 다시 15만원 축소가 되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험왕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보세요.